네, 이 전 시간에는 등기란 무엇이냐, 그리고 등기 기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살펴보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등기법은 민법의 부속 법률이다. 이것을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시면서 민법과 연계하여 이해하시려고 하셔야 됩니다. 자, 147페이지 보시면요. 자, 우리가 앞에서 다루었던 등기는 여러 가지로 이제 분류될 수 있어요. 자, 등기 종류 이렇게 써도 돼요. 등기 종류에는 여러 가지로 이제 존재한다라는 것이었어. 먼저 양가로 1번 보시면 대상에 의한 분류에서 우리가 앞에 설명드렸죠. 우리가 일반 등기부는요.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인데 부동산은 일반 등기부는 토지와 건물 두 가지만 인정을 하고 있어요.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그래서 우리 등기법에서는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 둘을 다룬다. 그래서 1번 토지에 관한 등기 제목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 건물에 관한 등기 즉 토지 등기와 건물 등기 둘로 나눕니다.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되고요. 양가로 2번에는 기능에 따른 분류에서요. 반가로 1번 사실의 등기, 표제부 등기를 말하고 반가로 2번은 권리의 등기, 즉 갑구, 을구의 등기를 말해요. 우리가 등기 기록을 편성하는 모습을 보면은 표시란, 즉 표제부가 있고 상란에서 갑구, 을구가 있었죠. 갑구와 을구는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표제부에는 사실관계를 기록한다고 했어요. 부동산을 표시하는 부분이죠. 자, 이렇게 이제 나누는 실익이 있는데요. 우리가 표시에 관한 등기, 표제부 등기와 관련돼서는요. 동그라미 3, 4, 5번을 보시면은요. 여기 이제 실익이 있어요. 이건 실익은 뒤에서 합니다.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사실의 등기는 언제나 주등기로 해요. 자,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등기의 종류는 다시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독립적인 번호를 붙여서 자, 1, 표시번호 있죠? 1, 2, 3 이렇게 붙였잖아요. 이렇게 독립적인 번호를 붙여서 하는 등기를 주등기라고 해요. 독립등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표제부는요, 언제나 주등기로 합니다. 그런데 갑구나 을구 같은 경우에는요, 권리에 관한 등기는 주등기로 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또 부기등기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등기와 부기등기는 뒤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그래서 언제나 사실의 등기, 표제부 등기를 말하는 거예요. 언제나 주등기로 한다. 그리고 4번 보시면 이것도 우리가 뒤에서 다룰 텐데요. 사실의 등기에는요. 권리 추정력, 추정력이라는 게 없어요. 이 추정력, 등기 효력 중에서 추정력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추정력이라는 것도요. 권리의 등기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즉 갑구, 을구에 대해서만 인정되지 표제부의 등기는 추정력이라는 게 인정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가등기도요. 채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해요. 가등기도 우리가 뒤에서 다룰 텐데 표제부 등기는 표시에 관한 등기니까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뭐 권리를 보전한다 이런 말이 존재할 수 없어서 표제부 등기는 가등기가 허용이 안 됩니다. 그리고 뒤에서 또 우리가 등기의 효력, 유효요건 시간에 이제 무효 등기에 유용하는 모습을 볼 텐데요. 이 무효 등기의 유용도 표제부 등기는 인정이 안 돼요. 갑구나 을구, 권리에 관한 등기에서만 인정이 됩니다. 뒤에서도 다뤄요. 그래서 표제부 등기의 특징이에요. 언제나 주등기로 하고 추정력, 가등기 안 되고 추정력 없고 무효 등기 유용 안 된다. 그리고 동그라미 5번 세 번째 줄만 보시면 됩니다.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서 이건 사실의 등기는요. 사실의 등기는 객관적 사실을 기록하는 등기로서 등기 신청 의무가 인정이 돼요. 등기 명의인들에게 표제부 등기는 신청 의무가 인정이 됩니다. 보통 1개월 이내에 등기를 신청하도록 하는 등기 명의인에게 등기 신청 의무가 인정되고 있어요. 권리에 관한 등기에 있어서는 우리 등기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등기 신청 의무가 없어요. 표제부 등기만 인정이 되는데 이것도 뒤에서 다루게 돼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뒤에서 다루게 될 내용을 모아서 집약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이런 체크만 해놓으시면 되고 뒤에서 자세히 다루게 됩니다. 그럼 반가로 2번에 권리에 관한 등기는 이제 갑구, 을구에 관한 등기인데요. 갑구, 을구에 관한 등기는 우리가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죠. 주등기로도 하지만 부기등기로 되는 경우도 있고 권리 추정력이 인정되고 가등기도 가능하고 원칙적으로 등기 신청 의무는 없지만은요. 네 번째 줄 보시면요. 특별법이 있죠. 특별법.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나 또 부동산 실명법에서는 특별법에서는 예외로 권리에 관한 등기도 신청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나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권리에 관한 등기의 신청 의무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에서만 인정되는 것이지 등기법에서는요. 등기법에서는 신청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권리에 관한 등기에 있어서는. 등기법에서는 권리에 있어서는 신청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사실의 등기, 표제부 등기에 대해서만 신청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요. 사실의 등기는 인정되지만 권리의 등기는 인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권리도 특별법에서는 인정을 하고 있는데 이 특별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신청 의무와 관련돼서는요. 부동산 실명법에서는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를 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이 아마 부동산 실명법, 즉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라는 법률에서 나오는데 이건 민법 시간에 공부를 하실 거예요. 등기법 시간에는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고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중간 생략 등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 놓은 법인데 이 내용은 우리가 뒤에서 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다 보니까요. 그것도 시험에 한 4, 5년에 한 번씩 나왔다가 안 나왔다 그래요. 4, 5년에 한 번씩 나오는 내용인데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어서요. 기본 강의할 때는 그냥 넘어가고요. 심화 강의나 요약 강의를 할 때 4, 5년에 한 번 나오는 거기 때문에요. 그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우리 등기법에서는 권리에 관한 등기의 신청 의무는 없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요 내용까지는 우리가 앞에서 다뤘죠.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가 있고 표제부 등기와 이제 갑구, 을구의 권리에 관한 등기로 나눈다라는 거죠. 자, 149페이지 보시면요. 다시 등기를 또 여러 가지로 또 나누는데요. 내용에 의한 분류해가지고 가로 열고 뭐라고 쓰시냐면요. 종국 등기를 써요. 그것은 종국 등기를 분류하는 방법입니다. 종국 등기를 이렇게 거기 6가지로 나눠요. 그럼 먼저 종국 등기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종국 등기에 대해서는요. 152페이지를 보세요. 요 내용부터 보죠. 효력에 의한 분류에서요. 등기는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크게 등기를 하게 되면은 등기에서 종국적인 효력, 뭐 권리가 변동된다든지 또는 뭐 대항력이라든지 등기 효력은 우리가 이 다음 시간에 다루게 될 텐데 등기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일정한 효력이 발생되는데 이런 효력을 발생시키는 등기, 종국적으로 등기 효력을 발생시키는 등기를 종국 등기라고 하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등기 그러면은 종국 등기를 말합니다. 종국 등기를. 그럼 등기에는요, 종국 등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비 등기라는 게 있어요. 등기 그 자체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고요. 장차 이루어질 종국 등기를 예비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하는 등기가 있습니다. 예비 등기라고 해요. 예비 등기는 그 자체로는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면 예비 등기에는 과거에는 가등기, 예고등기 두 종류로 인정했는데 지금은 예고등기가 폐지돼서요. 지금은 가등기만 있습니다. 가등기. 그래서 예비 등기 그러면은 가등기를 말해요. 그래서 가짜라는 것은요. 거짓 가짜를 쓰는데 우리가 법에서 가짜가 들어가면은 거짓 등기 이렇게 해석하면 좀 이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종국적인 등기가 아니고 임시적으로 이루어진 등기다. 그러니까 가짜가 들어가면은 임시적, 잠정적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잠정적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다. 장차 종국 등기를 예비하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그러니까 가등기예요. 그래서 가등기는요. 가등기라는 말에 항상 붙여놔요. 그러면 가등기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면 이건 가등기고 가등기라는 말이 없으면요. 종국 등기를 말해요. 그럼 가등기는 종국 등기를 위해서 예비적으로 하는 등기이기 때문에 가등기를 통해서 나중에 이제 이루어지는 종국 등기, 이 종국 등기를 우리는 본등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국 등기, 예비 등기라는 단어 대신에요. 가등기, 본등기라는 단어를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보통의 등기 그러면은 본등기, 종국 등기를 말하고 가등기라고 되어 있는 것들만 이제 가등기예요. 크게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등기 그러면은 종국 등기를 말하는데 종국 등기의 종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먼저 읽어보죠. 종국 등기와 가등기. 자, 물권 변동의 효력, 뭐 대항력 이런 것들을 발생시키는 일반적인 등기, 본래 등기를 말합니다. 이 등기에는요, 기입 등기, 변경, 경정, 말소, 멸실, 또 말소 회복 등기에서 총 6가지가 있는데 밑에 다음 줄 보시면 이것을 본등기라고도 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에 비해서 가등기는 장차 이루어질 본등기, 종국등기를 예비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잠정적인 등기로서요. 장차 이루어질 본등기의 어떤 순위만 보존시켜주는 등기를 말하는데 이건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거예요. 가등기는. 그래서 가등기 자체는 아무런 효력이 없고요. 임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런 가등기 자체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누고요. 다시 이제 두 장을 앞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내용에 의한 분류 있죠. 옆에다가 종국등기라고 썼죠. 그래 종국등기의 종류에서 우리가 읽었잖아요. 기입등기, 변경, 경정, 말소, 말소해보, 멸실등기. 이걸 우리는 종국등기라고 한다. 그래서 그 종국등기를 다시 나눕니다. 이 종국등기에는요. 새로운 등기사항을 등기부에 새롭게 기입하는 등기. 이걸 기입등기라고 해요. 자, 기입등기는 우리가 앞에서 했던 소유권 보존 등기, 새로운 내용이 기입되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새로운 내용이 기입되죠. 그 다음에 저당권을 설정한다. 그럼 저당권 등기가 새로 기입되겠죠. 그리고 그 저당권을 이전하는 등기, 새로운 내용이 기입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등기할 사항을 새롭게 등기부에 기록하는 등기, 기입등기를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등기 그러면 또 대부분이 다 기입등기에 해당이 돼요.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거기 밑에 예가 있습니다. 기입 등기란 새로운 등기 원인에 의해서 어떠한 사항을 새로이 기입,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새로이 기입하는 등기로서 밑에 예가 있죠. 소유권 보존 등기, 제한 물권의 설정 또는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자, 이런 것들이요. 보통 우리가 등기 그러면 기입 등기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기입 그 밑에 있는 등기는 뭐냐면요. 이 등기, 기입 등기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실체관계에 부합을 해야 되겠죠. 실체관계에 부합을 해야 돼요. 일치를 해야 되겠죠. 등기라는 것은 실체관계를 공시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실체관계에 의해서 정해진 실체관계와 일치됐을 때 이 기입등기는 유효하게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럼 우리가 실체관계 그러면요. 진실한 관계를 말해요. 진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면 등기부에 기록되는 것은 어떻습니까? 사실관계가 기록이 되죠. 표제부에는 그 부동산의 표시, 사실관계가 기록이 되고 갑구을구에는요. 권리관계가 기록이 되죠. 그러면 진실한, 이 기입등기라는 것이요. 진실한 사실관계, 진실한 권리관계에 일치를 했을 때만 기입등기가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실체 사실관계, 실체 권리관계, 그 진정한 사실관계, 권리관계하고 틀리게 돼 있으면요. 즉 불부합한다. 일치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등기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일치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불부합, 불일치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이때는 빨리 일치시키는 등기를 해야 되겠죠. 실체관계에 일치시키는 등기를 통해 가지고 빨리 법적 안정성을 꾀야 될 거 아니에요? 실체관계에 이렇게 일치시키는 등기가요. 총 5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5가지. 그러면 이 실체관계에 일치시키는 등기에 대해서는요. 또 우리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뤄요. 뒤에서 다루는데 등기 절차 뒤에서 다루게 되는데 여기서는 개념들만 잘 보죠. 개념들만 잠깐 볼 거예요. 그러면 실체관계에 일치시키는 등기는요. 등기는 이 불일치하는 모습, 불부합하는 모습에 따라서 일치시키는 방법이 틀려집니다. 그러면 만약에요. 불일치가 생겼는데요. 일부만 불일치했을 때요. 전부가 불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불일치합니다. 자, 등기부에는 뭐가 기록되냐면요. 부동산 표시가 기록되죠. 사실관계. 부동산 표시가 기록이 되고요. 사실관계가 기록되죠. 그러면은 토지 같은 경우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이 기록이 될 거 아니에요. 기록이 되겠죠. 또 부동산 표시에 대한 권리가 기록되겠죠. 권리. 자, 권리를 기록할 때는 어떻습니까? 저당권 등기 같은 경우는 채권액을 기록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세권 같은 경우는 전세금 이런 게 기록이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기록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기록되고요. 이것만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에 대한 권리만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리자도 기록이 되죠. 권리자. 소유권 등기면 소유자. 저당권 등기면 저당권자. 즉 등기 명의인이 기록이 돼요. 사람 이름이 기록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동산에 대해서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기록되죠. 그러면은 등기 명의를 기록할 때는요. 우리가 등기부를 잠깐 보았는데 그 사람의 성명이 기록되고요. 그 다음에 주소도 기록되고요.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도 기록이 됩니다. 자, 부동산 표시는 표집이 기록되는 것이고요. 권리나 등기 명의는 그것은 갑구나 을구에 기록되겠죠. 갑구나 을구에 권리를 기록할 때 권리자, 등기 명의 기록될 테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등기부에 실체 권리관계, 사실관계가 기록되는데 일부가 불일치한다는 건 이런 겁니다. 부동산 표시에 있어서 소재, 지번, 면적은 맞는데요. 지목만 좀 다르게 돼 있어요. 지목만. 또는 등기 명의 표시와 관련돼서 사람은 맞아요. 근데 주소만 좀 다르게 돼 있다든지. 또는 권리에 관한 등기에 있어서요. 저당권 등기는 맞아요. 그런데 채권액이 원래는 5억인데 뭐 7억으로 잘못 기록돼 있다든지. 전세금이 원래 5억인데 7억으로 잘못 기록돼 있다든지. 나머지는 다 맞는데 이것이 이제 일부 불일치예요. 자, 일부 불일치할 때 시정하는 방법은요. 만약 그 일부 불일치가요. 등기부에 기록할 때부터 처음부터 잘못 기록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그 기록을 다시 고친다는 의미에서요. 경정등기라고 합니다. 경정등기를 통해서 시정을 합니다. 다시 고친다는 거야. 다시 정정한다. 그러면은 경정등기는요. 일부 불일치가 원시적, 다시 말해서 처음부터 잘못 기록됐을 때는 경정등기랍니다. 그러니까 원래 지목이 과수원인데 처음부터 전으로 처음부터 잘못 기록된 거예요. 나머지는 다 정확한데 이럴 때는 경정등기라고 해요. 근데 만약에요. 처음에 기록은 다 정확하게 했어요. 그런데 지목이 변경될 수가 있잖아요. 원래는 과수원인데 이것이 전으로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적공부에 과수원에서 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과수원으로 계속 있으면은요. 이건 실체관계 불일치하기 때문에 전으로 이것도 변경을 해야 되겠죠. 사실관계, 권리관계가 일부가 변경이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일부를 얻습니까? 일부가 지금 불일치한 상태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 일부를 변경하는 등기를 해야 되겠죠. 이럴 때는 이제 변경등기랍니다. 그러니까 변경등기는요. 후발적으로 불일치가 생겼을 때요. 처음에 등기할 때는 정확히 했는데 일부가 후발적으로 불일치하면은 변경등기랍니다. 책에는 3번에 경정등기부터 하죠. 변경등기가 먼저 있는데 자 보죠. 1번 등기 기록과 실체관계 원시적 불일치예요. 원시적 불일치. 원시적 불일치에다가 위에다가 불일치 위에다 일부라고 쓰시면 됩니다. 일부. 일부가 원시적으로 불일치한 등기예요. 즉 등기사항의 일부가 착오 또는 유류, 착오로 잘못했다는 것인지, 착오로 잘못 기록했다든지 유류라는 것은 빠뜨렸다는 거예요. 일부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유류를 등기 완료 후에 등기를 다 했는데 일부가 처음부터 잘못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 경정등기를 통해서 시정을 합니다. 위에 반가로 이하의 변경등기는요. 등기된 기록상의 일부가 후발적으로 처음에 등기는 정확히 했는데 일부가 후발적으로 변경이 되면 그에 따라서 실체관계 일치시키기 위해서 등기부도 변경등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요. 일부가 불일치하면 경정 변경등기를 통해서 시정을 하는데 만약에 전부가 불일치해요. 전부가 불일치하면 원시적이든 후발적이든 간에 이때는 다 말소등기를 통해서 시정을 합니다. 말소등기. 그러면 예를 들면 이렇게 보죠. 만약에 갑에게서 을 앞으로요. 이전 등기가 됐어요.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는데 매매가 무효예요. 그러면 이전 등기도 어떻습니까? 당연히 무효가 되겠죠. 그럼 이때 전부가 다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럼 이것은 처음부터 을은 소유권을 취득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가 처음부터 원시적으로 전부가 불일치하죠. 이럴 때는 이것을 말소하는 말소등기랍니다. 그러면 또 이런 수도 있는 거죠.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자인데요. 소유자인데 자 A 앞으로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A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는데 뭐 3억 이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원래 5억인데 처음부터 3억으로 잘못됐으면요. 3억을 5억으로 경정등기래요. 원래는 1억인데 3억으로 잘못 기록됐으면 이것을 1억으로 고치는 경정등기래요. 그런데 만약에요. 원래는 3억이 맞아요. 3억이 맞습니다. 3억이 맞는데요.
갑이 A한테요. 2억을 갚았어요. 2억을 갚게 되면 어떻습니까? 채권액이 이제 1억으로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럼 처음엔 3억으로 기록을 했지만은 채권액이 줄어들었으니까 어떻습니까? 그것도 변경하는 등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후발적으로 일부가 바뀌는 거죠. 권리가. 그래서 3억을 1억으로. 저당권은 그대로 두고 3억을 1억으로 바꾸는 거. 이것은 변경 등기. 후발적으로 일부가 변경이 됐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요. A한테요. 이 등기는 처음부터 3억 원은 맞았지만은 전부를 변제했어요. 전부를 변제하면 이 저당권 자체가 다 소멸하게 되는 거죠. 이때는 말소 등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부가 불일치하면은 말소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번에는요. 자, 말소를 했는데요. 말소가 잘못된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저당권 넣게 되는데요. 3억 원에서 2억을 갚았다고 해서 1억 원으로 변경 등기를 했어요. 변경 등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요. 2억을 안 갚았어요. 안 갚았으면은 일부가 말소가 지금 잘못된 거죠. 1억으로 지금 했는데 이 말소가 잘못된 거죠. 일부의 말소가 부적법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일부 말소가 부적법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전부가 말소가 되는데요. 3억을 모두 변제했다고 해서 그런데 한 푼도 갚은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전부 말소가 잘못된 거죠. 그러면은 말소가 이렇게 잘못됐을 때, 즉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을 때요. 부적법하게 말소가 돼버리면요. 말소 등기를 다시 말소할 수는 없어요. 이 말소 등기를 다시 말소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말소가 만약에 부적법하게 됐을 때는 말소를 다시 말소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말소 회복 등기를 합니다. 회복 등기를 통해서요. 시정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전부가 말소됐다라고 했을 때는요. 우리가 말소 등기하면 이거 한 줄로 긋는 걸 말소라고 하지 않고요. 전부가 변제되면 2 한 다음에요. 1번 말소 이렇게 써요. 1번 등기 말소. 그 다음에 말소하는 표시를 이렇게 합니다. 한 줄로 긋는 것은 말소하는 표시라고 해요. 이것을 말소 등기라고 하고. 근데 알고 보니까는 A는 한 푼도 돈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럼 다시 이걸 회복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회복 등기 이렇게 합니다. 3 해가지고요. 1번 회복. 말소를 다시 말소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이 원래 1번 저당권자였죠. 그래서 1번을 그대로 사용해서요. 등기는 권리 변동에 있어서 효력 발생 요건이 존속 요건 아니에요. 부적법하게 말소됐기 때문에 A는 저당권을 상실한 적이 없어요. 부적법하게 말소됐을 때는 A의 권리가 소멸하진 않아요. 여전히 1번 저당권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1번을 그대로 사용해서 A 앞으로 저당권 3억 이런 식으로 다시 회복 등기를 하게 됩니다. 일부가 말소됐을 때는 일부 말소 회복 등기, 전부가 말소됐을 때는 전부 말소 회복 등기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렇게 시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멸실 등기가 있는데요. 멸실 등기는 이런 거예요. 만약에 어떤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기적법에서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할 때 잠깐 설명드렸었는데 여기는 토지예요. 여기가 100번지가 되고 여기는 101번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해수면이 여기는 바다고 여기는 토지가 되는데 해수면과 토지의 경계가 여기였는데요. 바닷물이 어디까지 올라오느냐?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바다가 돼버렸어요. 그럼 100번지는 어떻습니까? 일부만 바다가 된 거고요. 101번지는 전부가 바다가 된 거죠. 자, 전부가 바다가 됐으면요. 이것은 이제 물건이 세상에서 사라진 거예요. 사라졌으니까요. 이거는 거래 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거래가 돼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등기부가 그대로 남아있으면요. 이 사람 소유자가 팔아먹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팔지 못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래되는 걸 막아야 되겠죠. 따라서 전부가 바다가 됐을 때는 빨리 등기 기록을 폐쇄를 해야 돼요. 거래되지 못하도록. 그럼 이때 전부가 바다가 돼서 즉 전부가 이렇게 멸실이 됐어요. 어떤 물건에 전부가 멸실이 되면은 거래되는 걸 막기 위해서 빨리 등기 기록을 폐쇄를 해야 되는데 폐쇄하기 전에 하는 등기, 그걸 멸실 등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건물이 존재하지도 않는데 건물이 있어요. 그럼 이런 것도 거래 대상이 돼서는 안 되죠. 그래서 뭐 부존재한 건물.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으면 거래되는 걸 막기 위해서 빨리 멸실 등기라고 등기 기록을 폐쇄합니다. 그럼
그럼 이렇게 멸실등기는 전부가 멸실됐을 때는 이제 멸실등기를 하게 되는데요. 일부만 바다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100번지는 지금 일부만 바다가 됐기 때문에 아직 토지가 남아있어요. 그러면 등기 기록을 폐수해서는 안 되잖아요. 등기부는 그대로 있겠죠. 그러면은 일부가 바다가 됐을 때는요, 소유자 바뀌는 거 없죠. 그 다음에 권리도 그대로예요. 소유권 그대로죠. 그대로인데 뭐만 바뀌게 됩니까? 소재 지번 지목도 그대로이지만은 일부가 바다가 됐으니까 면적이 줄어들게 되겠죠. 면적만 바뀌었어요. 면적만 바뀌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대로고 일부만 후발적으로 불일치가 된 거죠. 일부만. 그럼 뭘 해야 돼요? 변경 등기를 해야 되겠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합니다. 부동산 표시만 지금 일부가 변경됐기 때문에 부동산 표시에 변경 등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이럴 때는 멸실 등기라는 게 아니고요. 그러나 전부가 바다가 됐으면 빨리 멸실 등기를 해서 등기 기록을 폐쇄를 시켜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실체관계가 불일치하면은요, 실체관계 일치시키는 등기로서 이렇게 경정, 변경, 말소, 말소회복, 멸실 등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국 등기는 기입 등기와 기입 등기가 실체관계 불일치할 때 일치시킨 등기로 5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4번 보시면요, 말소 등기가 있죠. 전부가 원시적이든 후발적이든 실체관계 불일치하면 이때 어떻습니까? 실체관계 일치시키는 등기로서 말소 등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5번에 멸실 등기가 먼저 나오는데요. 넘기시면은 말소 회복 등기가 있죠. 6번 보시면은 말소 회복 등기란 기존 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됐다는 거죠. 부적법. 부적법하게 말소되면 이럴 때는 말소 회복 등기로 시정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멸실 등기에 앞으로 오게 되면은 방가로 5번에 멸실 등기죠. 전부가 멸실되다든지 또는 부존재한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으면은요, 빨리 멸실 등기라고 등기 기록을 폐쇄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시면요, 멸실 등기를 하게 되면은 등기 기록을 폐쇄하게 된다. 다만 4번 보시면요, 일부만 멸실됐으면 어떻습니까? 이럴 때는요, 등기부는 남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하게 되는 거죠. 변경 등기를 한다. 멸실 등기가 아니라 변경 등기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종국 등기를요, 이렇게 6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여러 가지 등기가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등기법에서는, 여기는 개념만 잠깐 할 거예요. 우리 등기법에서는요, 이 절차들을 다뤄요. 우리가 기입 등기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저당권 설정, 저당권 이전인데 그 등기 절차를 과연 어떻게 하느냐, 절차를 다루게 되고, 또 실체관계 일치시키는 이 5가지 등기들도요, 그 절차. 그러면은 누가 어디서 어떻게 이런 등기를 하게 되는지 이 등기 절차들을 이제 하나씩 뒤에서 다루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보시면은요, 형식에 따른 분류해 가지고요, 주등기나 가등기도 마찬가지예요. 주등기나 가등기가 마찬가지로 등기라는 방법에 있어서요, 모든 본등기나 가등기를 포함해서요, 어떤 등기는 등기를 할 때 독립적인 표시번호, 독립적인 순위번호, 이렇게 번호를 새로 붙여서 1, 2, 3, 4 이렇게 새로운 번호를 붙여서 하는 등기, 새로운 번호를 붙여서 하는 등기할 수가 있는데 이런 걸 주등기라고 해요. 새롭게 번호를 붙여서 하는 등기에서 주등기 또는 독립등기, 독립된 번호를 붙이기 때문에 독립등기라고 하고요. 새로운 번호를 붙이지 않고요, 이 주등기 밑에 부기번호, 가지번호를 붙여서 하는 등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부기등기라고 해요. 그래서 본등기나 가등기는 때로는 주등기로도 하고 때로는 부기등기로 할 수가 있는데 과연 어쩔 때는 부기등기하고 어쩔 때는 주등기로 하느냐. 자, 그 내용을 또 기억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등기는요, 독립적인 번호를 붙여서 하는 주등기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보죠.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최초의 소유자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합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 할 때는요, 이일해가지고 독립된 번호를 붙여서 해요. 주등기예요. 일반적으로 특별한 말이 없으면 다 독립적인 번호를 붙입니다. 그 다음에 갑이 을에게 이전을 하게 되면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제 이전 등기를 한다. 매매를 원인으로요. 이런 것도요, 이해가지고 독립적인 번호를 붙여서 합니다. 병에게 이전되면 또 삶에서 또 이전등기예요. 이런 것들을 독립등기, 주등기라고 해요. 자, 이때 을이라는 사람이요, 을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이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요. 그래서 A 은행에서요,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5억을 빌립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한다는 거죠. 그럼 저당권 이런 설정 등기요. 설정 등기는 이제 독립된 번호를 붙입니다. 이래서 이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이 해가지고 이 을이라는 사람이요, 이게 주택이면은 여기에 전세를 드립니다. 전세를. 새로운 전세권자가 들어와요. 그러면 B라는 사람 앞으로요, 이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뭐 3억 줄고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이 부동산에 대해서요, A는 1번 저당권을 갖게 되고요. 그러면 전세권 설정 등기, 설정 등기도 이렇게 독립적인 번호를 붙입니다. 그러면은 B라는 사람은 2번 전세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부동산을 만약에 돈을 못 갚아서 경매를 해가지고요, 8억으로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두 사람 다 만족을 받을 수가 있는데 6억으로 떨어져 버리면요, 경매를 했는데 부동산에 대해서 모두 만족을 얻을 수가 없죠. 그럼 권리가 충돌하게 되고, 권리 충돌은요, 순위번호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그러면은 이 저당권 설정은 만약에 4월 1일 날 됐고요, 전세권 설정은 이제 뭐 5월 1일 날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먼저 어떻습니까? 5억을 먼저 가져가고 B라는 사람은 후순위로 나머지 1억만 가져가는 거죠. B는 들어올 때 1번 저당권이 있다는 걸 알고 들어왔기 때문에요, 이렇게 해도 B가 어떻습니까? 이건 B 잘못이에요. 자기가 돈 못 받는 것은. 그래서 이렇게 독립적인 번호를 붙여서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만약에요, A라는 사람이요, 자신의 저당권을요, 6월 1일 날 C에게 이전을 합니다. 저당권도 재산권이기 때문에 양도가 가능해요. 그럴 때는 이제 채권과 함께 양도를 하겠죠. 채권과 함께 저당권을 이전을 합니다. 그럼 이때 이전을 할 때 여기다 어떻게 기록을 할 것이냐요. 그러면 C라는 사람은 6월 1일 날 저당권을 취득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3 해가지고 C 앞으로요, 저당권 설정 등기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러면 A로부터 C가 이제 저당권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5억짜리를 6월 1일 날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요, A는 C에게 저당권을 이전했기 때문에 A는 더 이상 저당권자가 아니고, 그럼 이 상태에서 만약에 경매가 들어서 6억으로 떨어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A는 더 이상 저당권자가 아니고, 그럼 B가 2순위고 C가 3순위니까 B가 먼저 3억을 받고, 그 다음에 C라는 사람이 나머지 6억으로 낙찰되면요, 3억을 받게 되는 결과가 생기는 거죠. 뭔가 불합리하죠. 원래 이 사람은 1억만 받아야 될 사람이 3억, 2억 원을 부당하게 취득하게 되고요. C라는 사람이 내가 3억밖에 못 받을 것이다 그러면은 A한테 저당권 취득할 때 얼마 주고 사겠어요? 당연히 3억만 주고 살 거 아니에요. 결국 A가 3억밖에 못 받게 되는 거죠. 원래 A는 5억을 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B가 1억밖에 못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배당이 돼버리면요, 순서대로 그러면 불합리한 결과가 생기는 거죠. 따라서 이럴 때는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항상 독립적인 번호를 붙여서 주등기로 하다 보면 불합리한 결과가 생긴다라고 할 때는요, 독립적인 등기, 주등기로 하지 않고요, 이제 부기 번호를 붙여서 하는 부기 등기를 하게 됩니다. 즉 이런 식으로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C라는 사람은 비록 6월 1일 날 저당권은 취득을 하지만은 이 사람은 1번 저당권을 승계하는 사람이죠. 1번 저당권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번 저당권, 1번 순위를 계속 유지하면서 저당권이 이전된다는 거죠. 따라서 새롭게 3번 저당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1번 저당권을 승계하기 때문에요, 3해가지고 여기다 쓰는 것이 아니라 1번 저당권 밑에다가 칸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C라는 사람은 1번 저당권을 승계한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1번을 승계한다는 거죠. 가지번호를 붙여서, 부기번호를 붙여서 등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것을 C에게 이전 이렇게 합니다. C에게 이전되는 건 6월 1일이죠. 비록 C는 B의 전세권보다 나중에 취득하지만 C는 1번 저당권을 승계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 A가 C에게 저당권을 이전했기 때문에 더 이상 A는 저당권자가 아니고 C만 저당권자이기 때문에요, 저당권은 살아있대 A는 저당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A만 이렇게 말소 표시를 해요. A는 더 이상 저당권자가 아니죠. 그러나 저당권은 살아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그대로 두고요. 자, 이렇게 된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것이 6억으로 만약에 낙찰되면은요, C는 어떻습니까? 1번 저당권을 승계받았기 때문에 C는 1번이 돼요. 이런 부기 등기의 순위는요, 앞에 있는 주등기의 순위에 따릅니다. 그러니까 C가 먼저 어떻습니까?
5억을 먼저 받고요. 그다음 B는 나머지 1억 원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요. 독립적인 번호를 붙여서 등기를 하다 보면 불합리한 결과가 생긴다라고 했을 때는 이럴 때는 부기 번호를 붙여서 주등기 밑에다가 부기 등기 형식으로 해요. 이게 이제 부기 등기야, 부기 등기. 자, 그러면요.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는요. 언제나 주등기로 합니다. 소유권은요. 갑괴는 소유권 등기만 되어 있기 때문에요. 뭐 소유권이 이전되면 당연히 갑의 권리가 이전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 1의 1, 1의 2, 1의 3 쓸 필요가 없어요. 갑괴는 소유권 등기만 되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언제나 주등기로 합니다. 요거 하나 먼저 기억하시고요. 그러나 을구에는요. 저당권, 전세권 엄청나게 많은 권리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권리가 있기 때문에 권리를 이전할 때는 어떤 권리를 이전하느냐 이걸 보여줘야 돼요. 그냥 단순히 이전해버리면은 저당권 이전되는지 전세권 이전되는지 알 수가 없고 또 이전될 때는요. 전의 권리를 완전히 소멸시키면서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전의 권리를 그대로 승계해 가기 때문에요. 그 권리 밑에다가 이렇게 항상 부기 등기 형식으로 등기를 합니다. 즉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이전 등기는 부기 등기, 소유권 등기는 이전 등기는 주등기. 요것만 일단 기억하시면 돼요. 앞으로 하다 보면요. 일정한 경우들은 부기 등기로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개별 등기 절차들을 하면서 다루게 됩니다. 먼저 주등기, 독립등기 있죠. 그래서 독립된 표시번호, 독립된 순위번호를 붙여서 하는 등기를 우리는 독립등기, 주등기예요. 일반적인 등기는 주로 주등기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부기 등기 해가지고 있죠. 부기 등기는 주등기의 순위와 동일한 순위 및 연장성산임을 그 주등기의 효력과 순위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이때는 부기 등기로 해요. 주등기의 순위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는 부기 등기로 합니다. 부기 등기는 이렇게 뭐 가지 번호를 붙여서 이제 하는 등기를 말해요. 자, 이 정도만 보시고요. 그래서 동그라미 5번 보시면요. 부기 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따릅니다. 주등기의 순위. 그러니까 부기 등기는 주등기의 순위 1번이 되는 것이죠. 따른다. 이 정도 보시고요. 그럼 어떤 경우를 우리는 부기 등기로 하느냐 해서 부기 등기로 하는 것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개별 등기 절차를 하다 보면은 이것을 왜 부기 등기로 해야 되는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뒤에서 공부할 내용이니까 지금 할 필요 없고 개별 등기 절차를 하는 과정에서 할 거예요.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지금 과정에서는 오른쪽에 보시면은요. 주등기로 하는 경우와 부기 등기로 하는 경우를 구별해 놨는데 나중에 정리를 하면 됩니다. 개별 등기 절차에서 한 다음에 우리가 이것은 나중에 요약 강의 시간에는 한번 정리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 요것만 기억하세요. 맨 위에 있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다. 그러나 오른쪽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전 등기는 부기 등기다. 요것만 기억하시고 나머지 부기 등기로 하는 경우들은요. 개별 등기 절차를 하는 과정에서 다루게 될 거예요. 어차피 뒤에서 다 나옵니다. 뒤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여기서는 개념하고 대표적인 소유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이전 등기는 부기 등기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등기의 종류를 보았고요. 넘기시면 이제 효력이한 분류,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했죠. 그러면 이제 가등기가 있는데요. 가등기. 가등기에 대해서는요. 우리 시험 문제에서 매년 출제되는 것이 가등기예요. 근데 가등기는요. 페이지만 적어 놓으세요. 페이지 278. 거의 끄트머리예요. 끄트머리 하게 됩니다. 우리 그 강의 끝부분에 하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가등기는 뒤에서 하게 되는데요. 그럼 우리 등기법에서는 여러 가지 이런 종류의 등기 절차들을 다 다루게 돼요. 절차들을 하나씩 다루게 되고 이것은 3장부터 이제 하나씩 절차들을 다루게 되는데요. 가등기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루는데 3장부터 하다 보면 계속 중간중간에 가등기라는 게 등장을 하기 때문에요. 가등기의 개념만 조금 볼 거예요. 개념만. 여러분들이 가등기를 좀 이해를 하셔야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는 맨 뒤에서 자세히 다루게 되는데 그 전에도 가등기라는 말이 자꾸 등장을 하기 때문에 자 보죠. 만약에요. 갑과 을 사이에요. 지금 갑이 소유자입니다. 갑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어요. 최초의 소유자면 보존 등기가 되어 있어요. 이 상태에서요. 갑이 을에게요. X 토지를 10억 원에 4월 1일 날 매매를 합니다.
그리고 4월 30일 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자 해요. 이때 잔금을 지급하면서 이전 등기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가백에서 어떻습니까? 나중에 가백에서 2해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매매해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4월 30일 날 잔금 받고 소유권 이전해주면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요. 이럴 수가 있는 거죠. 4월 30일 날 이전 등기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요. 4월 20일쯤에요. 4월 20일쯤에 병에게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병에게 팔아가지고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버리면요. 민법에서 배우는 이중양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병 앞으로 이전 등기가 돼버리면요. 을은 매매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갑한테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지 병한테는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요. 병이 지금 소유자면요.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방법이 없는 거죠. 자, 이럴 때 이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방법으로요. 미리 가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매매를 하게 되면 을이라는 사람은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 발생하죠.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채권만 발생하는 것이지 아직 소유권을 취득한 건 아니에요. 소유권은 언제 취득합니까? 이전 등기가 되어야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그러면 채권이 발생했다고 해서 지금 당장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행기가 4월 30일이기 때문에 4월 30일이 되면은 비로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청구권이 발생하는 거죠. 물론 잔금을 다 지급해야 되겠죠. 동시행 관계니까요. 그러면 이때의 청구권은 어떻습니까? 채권으로부터 발생한 청구권이기 때문에 이제 채권적 청구권이 되는 거죠. 물권으로부터 발생한 청구권이면 물권적 청구권. 이것은 채권으로부터 발생한 청구권이니까 채권적 청구권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채권을 청구할 수 있는, 이제 채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건 4월 30일이 돼야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잔금을. 자, 그런데 그 전에 4월 20일에 이렇게 처분해버리면은요, 소유권을 취득이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때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매를 할 때는 보통 계약금을 주고받죠. 계약금이 한 1억 정도를 줬다고 해보죠. 자, 1억을 주고 매매 계약을 했는데요. 4월 30일 날 병한테 10억 받고 팔아먹고 도망가 버리면요. 을은 어떻습니까? 이전 등기를 해올 수가 없잖아요. 1억을 사기를 당한 것이 되겠죠. 매매를 할 때는요. 이런 이제 위험 부담을 안고 매매를 하는 거예요. 계약금을 걸 때는 그런 이제 위험 부담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제 좀 더 나가가지고요. 이게 대금이 한 10억 정도 되면요. 중간에 중도금을 주는 경우가 있죠. 4월 15일 날 중도금을 얼마 주기로 했냐면요. 6억 원을 주기로 했어요. 보통 이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이때 잔금 3억 원을 지급하면서 잔금 3억 원이죠. 1억 6억 지급했으니까 3억 원을 지급하면서 이제 이전 등기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월 15일 날 중도금 6억 원을 지급했어요. 근데 중도금 줬다고 해서 이전 등기를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총 7억 원을 지급을 했는데 갑이라는 사람이요. 4월 20일 날 병한테 어떻습니까? 7억만 받고 10억 받고 판 다음에 도망가 버리면요. 이제는 7억을 사기를 당해버려요. 그렇죠. 겁나죠. 이 정도 되면은요. 자, 그러니까 을도 어떻습니까? 7억 원이나 투자를 했기 때문에 뭔가 자기도 무기가 필요해요. 사기 안 당하려면 내가 확실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확실하게 받아오기 위한 무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지만 장래 4월 30일 날 이전 등기 청구권을 딴 사람한테 처분해버리면 이전 등기를 해올 수가 없기 때문에요. 이전 등기 청구권을 미리 보전하기 위해서요. 보전하기 위해서 중도금 지급하면서 뭘 할 수 있느냐? 가등기를 할 수 있어요. 이전 등기 청구권을 미리 보전하기 위한 거죠. 미리. 보전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전 등기는 아니에요. 임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전 등기의 가등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반드시 중도금을 지급하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계약금만 주고도 할 수도 있고요. 중도금 주면서 할 수도 있고요. 물론 가등기 할 때는 갑과 을 사이에요. 뭐 중도금을 주면서 또는 계약금을 주면서 가등기를 해주기로 하는 합의가 있어야 돼요. 합의가 없으면 가등기 안 해줘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중도금을 지급하면서 가등기를 해주기로 하는 합의가 있다. 그럼 이제 가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구체적인 가등기의 절차에 대해서는요, 나중에 설명을 하니까 만약에 가등기가 되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요. 자, 그러면은 갑 앞으로 등기된 상태에서요.
자, 가등기는요, 장차 이루어질 이전 등기 있죠. 이것과 동일한 형식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한 다음에요,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제 이전 등기를 하겠죠.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전 등기를 하는데, 가등기는요, 옆에다가 가등기라고 쓰면은 이것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가등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등기 형식을 그대로 따라서 가등기를 합니다. 그럼 가등기가 언제 됐어요? 만약에 중도금 주고 했으면은 4월 15일 날 이루어졌겠죠. 가등기가 됐어요. 가등기가 됐다고 해서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한 건 아니에요. 여전히 갑이 소유자인 거죠. 갑이. 가등기 했다고 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건 아닙니다. 등기로서의 효력은 어떠한 효력도 발생하지는 않아요. 여전히 갑이 소유자예요. 갑이 소유자이기 때문에요. 갑은 자기 물건을요, 병한테 처분할 수가 있어요. 병한테. 처분하는 걸 막지도 못합니다. 가등기 자체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병에게 소유권 이전하게 되면요, 소유권 이제 이전 등기가 되겠죠. 4월 20일 날 됐으면 이게 4월 20일 날 되겠죠. 그러면 지금은 누가 소유자예요? 병이 소유자예요. 병이 소유자. 자, 그런데 병이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을은 지금요, 소유자는 병이지만 을은 갑한테 이전 등기 청구권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4월 30일이 되면 이전 등기 청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만약에 을이 나중에 4월 30일이 돼서요, 이전 등기 청구는 누구한테 행사하는 거예요? 갑에게 행사하는 거죠. 갑에게. 병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니까 갑에게 이제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요, 가등기가 없었을 경우에는요, 만약에 갑에게서요 3에서 을 앞으로 이렇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은 병이 갑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을도 갑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소유권을 두 사람이서 한 사람에게 두 사람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습니까? 권리 충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누가 소유자냐, 이거 우열을 정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같은 구에 이루어지는 등기 상호간에는요, 순위번호를 보고 따집니다. 그럼 병은 2번이고 을은 3번이 되죠. 누가 앞서요? 병이 앞서죠. 병이 소유자가 되고요, 이 등기가 말소가 되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요, 가등기가 돼 있으면요, 이전 등기는 어디다 하냐면요, 가등기 밑에다 선을 하나 그어서요, 칸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요. 가등기가 안 돼 있으면은 병 밑에다 했겠지만은, 가등기가 돼 있으면요, 가등기 밑에다 칸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 이제 본등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4월 30일 날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을은 누구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거예요? 갑으로부터. 자, 그러면은 병도 갑으로부터, 을도 갑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니까 두 권리가 충돌이 이루어지죠. 한 사람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야 될 거잖아요. 권리가 충돌이 되니까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병은 몇 번이에요? 3번. 을은 몇 번이 됩니까? 2번이 되는 거죠. 비록 병이 먼저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을은 가등기할 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닙니다. 4월 30일 날 이때 본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보다 나중에 소유권을 취득했지만은 같은 구에 이루어지는 등기 상호간에는 누가 등기가 먼저가 되느냐, 이걸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앞 순위번호를 보고 우열을 따집니다. 을은 2번이고 병은 3번이 되는 거죠. 누가 앞선다는 거예요? 을이 앞서는 거죠. 자, 이것은요, 가등기를 안 했으면은 3번이 됐을 텐데, 가등기를 하다 보니까요, 가등기 밑에다 본등기를 항상 하다 보니까 가등기의 번호가 본등기의 순위 번호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가등기 효력을요, 이 본등기의 순위 보존적 효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본등기의 순위를 보존시켜주는 효력을 갖습니다. 그걸 순위 보존적 효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가등기에서 본등기 순위가 가등기 순위로 보존되는 효력을 발생하는 거죠. 따라서 결국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을이 소유자인데요, 지금 등기부상은 누가 소유자처럼 보여요? 병이. 그러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직권으로 등기관이 말소를 해버립니다. 결국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가등기 효력을요, 순위 보존적 효력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지만은 나중에 본등기를 하게 되면은 그 본등기의 순위를 가등기의 순위로 보존시켜주는 효력이 있습니다.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본등기 할 때 4월 30일이지만 이 사람의 순위는 2번이 된다는 거죠. 본등기 순위가. 가등기의 순위 보존적 효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이요, 미리 이렇게 가등기를 해놓게 되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처분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나중에 본등기를 하면은 내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으니까
이제 안전한 것이 되겠죠. 가등기를 안 했을 때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던 것이 가등기를 함으로써 완전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가등기의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 가등기의 효력과 그러면 이런 가등기는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런 것들은 뒤에서요 가등기 시간에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립니다. 그럼 결국 여기 나와 있는 엄청나게 많은 등기들이 있는데 그 등기의 그 절차들을 다루는 법이 바로 등기법이다라는 거죠. 그럼 153페이지예요. 간단한 내용이니까 이것만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죠. 그럼 등기부에 기록되는 사항들이 있는데요. 등기부에는 우리가 여기에 이제 이런 등기부에 넣습니까? 여기 있죠.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기록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표시를 기록하고요. 부동산의 그 다음에 권리관계. 갑부와 을부에는 권리관계를 이제 기록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모든 부동산이 다 등기할 수 있느냐? 또 모든 권리가 다 등기할 수 있느냐? 그래서 등기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등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등기부에 기록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등기부에 기록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간단한 내용이니까 잠깐 보도록 하죠. 자, 2번 보시면요. 먼저 등기할 사항의 물건은요. 양가로 1번 보시면 부동산만 등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부동산만. 동산은 등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등기하는 부동산은 부동산이다. 등기하는 물건은요. 자, 부동산은 옆에 있죠. 우리 민법에서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 설명드렸죠. 일반 등기부로는 토지와 건물만을 다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동산 등기법 시간에는요. 세 번째 줄에 있죠. 우리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 대상은 토지와 건물뿐이다. 밑에 보충학습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나중에. 지금은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154페이지 그냥 넘어가셔도 되고요. 155페이지 보시면은 등기할 수 있는 물건, 등기할 수 없는 물건에서 이것을 건물로 볼 것이냐 말 것인가가 좀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등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은 거의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나오지는 않으니까요. 이런 내용들은요. 외우려고 하면은 좀 복잡하고 시험에 잘 나오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단순한 암기 내용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나중에 뒤에서 심화 강의 시간에나 보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등기할 수 있다. 동산은 안 된다는 거죠. 이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등기할 수 있는 물건은 부동산뿐이다. 그럼 155페이지 보시면요. 등기할 사항의 권리 해가지고요. 그럼 부동산에 대한 권리면 모두 등기할 수 있느냐 관련돼서요. 일단 부동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물권만 등기할 수 있지 부동산에 대한 채권은 등기할 수가 없죠. 물권만 등기할 수 있어요. 그럼 부동산에 대한 물권이면 모두 등기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고요. 부동산 물권이지만 점유에 의해서 공시되는 물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민법 시간에 배우시는 점유권이죠. 또 유치권, 담보물권 중에서요. 이 두 가지는요. 부동산에 대한 점유권,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점유에 의해서 공시되는 것이지 등기에서 공시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점유권 등기해 주세요. 또는 유치권 등기해 주세요. 그러면 등기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점유권이나 유치권은 등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채권은 원칙적으로 등기가 안 되지만요. 우리가 앞에서도 잠깐 설명했다시피 채권 중에서도 우리 민법에서요. 임차권이나 또는 환매권 같은 경우는요. 우리 민법에서 등기할 수 있도록 인정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등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요. 등기는 부동산 표시와 거기에 대해 그 법 조문 주황색 주황색이 아니고 무슨 색이죠 이게? 자, 약간 붉은색 빛이 나는 거 요거 읽으시면 돼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등기는 부동산 표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 제한, 소멸에 대해서 한다 해가지고요. 보시면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여기 기억하시죠? 6번 보시면 권리질권은 좀 복잡한 내용인데요. 이것은 나중에 설명을 드립니다. 권리질권도요. 등기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질권이면 등기할 수가 있어요. 잘 우리가
민법 시간에 공부하지 않은 내용이니까요. 그건 외워야 돼요. 이건 또 권리질권이나 채권담보권, 이건 등기할 수 있습니다. 채권담보권도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냥 등기할 수 있다 기억하시고, 임차권 등기할 수 있고요. 옆에다가 환매권 쓰시면 돼요. 환매권도 등기할 수 있고요. 그러면은 등기할 수 없는 것은요, 넘기시면은요 나옵니다. 등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여러분 민법을 통해서 거의 다 정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 위에 네 번째 줄 보시면 표 있죠. 등기 대상인 권리 해가지고요. 등기할 수 있는 권리 중간에 임차권이나 환매권은 되고, 자 오른쪽 보시면은요 점유권 안 되고요. 단순히 질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질권 옆에다가 동산질권 쓰시면 돼요. 동산질권. 질권은요 권리질권은 등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동산질권은 동산이 등기할 수 없기 때문에 동산에 대한 권리인 동산질권도 등기할 수 없어요. 권리질권은요, 권리가 등기할 수 있는 권리였을 때, 무슨 저당권, 저당권은 등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당권에 대한 질권이면 저당권을 등기할 수 있으면 그 질권도 등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권리질권은 등기할 수 있지만 동산질권은 등기가 안 된다. 동산이라고 명확하게 적어두시고요. 그다음에 유치권 등기 안 되고요.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권리니까 등기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특수지역권 그러면요 인여권을 말하는 거죠. 지역권에는 우리 이제 지역권 시간에 다루는 거죠. 우리 민법에서의 지역권은요 토지의 편익을 위해서만 인정되지 사람의 편익을 위해서는 인정이 안 돼요. 사람의 편익을 위한 지역권을 우리는 인여권이라고 하는데, 인여권은 우리 민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인여권, 그러니까 특수지역권은 인여권을 말하는 거죠. 인여권은 등기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는요 등기 가능 여부 해가지고 부동산 전부, 왼쪽 보시면 부동산 일부, 지분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만 이건 나중에요 각하 시간에 공부를 합니다. 등기 절차 시간에요. 페이지만 적어놓으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페이지 239페이지에서 자세히 다루게 돼요. 지금은 할 필요 없고 그때 다루게 됩니다. 자세히. 나중에 신청이 등기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등기를 신청하면은 등기 실행을 거부하는 각하를 하게 되는데, 그때 각하 사유할 때 자세히 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러한 권리들에 대해서 다시 한 페이지 앞으로 오시면요. 권리의 보존, 그 다음에 뭐요? 이전, 설정, 변경, 처분 제한, 소멸에 대해서 한다고 했죠. 자, 이 6가지를요,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써먹을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억을 하시는데요. 순서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민법에서는요. 신축된 건물에 대해서 보존 등기가 없어도 소유권은 취득해요. 권리는 변동됩니다. 그러나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서는요. 보존 등기 절차가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등기법에서 다루고 있는 그 절차는 법률 행위뿐만 아니라 법률에 규정한 물권 변동들을 다 등기 절차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민법에서는 권리의 변동, 즉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만을 다루는 게 아니에요. 즉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뿐만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도 다 다루다 보니까 민법보다 범위가 좀 늘어납니다. 그래서 6가지를 다루게 되는데요. 보존이고, 이는 이전. 이때 이전도 법률 행위에 따른 이전뿐만 아니라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 등기처럼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이전까지 다 다루게 되고요. 변경 그러면은요, 변경이나 이렇게 경정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소멸은요, 소멸은 말소나 멸실 등기 이런 걸 의미해요. 설정은 이제 설정인데 저당권이나 전세권 설정을 의미하고요. 처는 처분 제한을 말하는데요. 처분 제한 등기는요, 가압류나 가처분 이런 걸 말해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등기법을 처음에는 재밌게 하다가요, 이렇게 가짜들이 등장을 하면 그때부터 이제 포기를 하게 돼요.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좀 어려운데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처분 제한 등기라고 해요. 예, 개념만 좀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 6가지를 기록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순서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렇게 외우십시오. 보의, 변소, 설정. 보는 보존, 이는 이전, 변은 변경, 소는 소멸, 설은 설정, 처는 처분 제한. 자, 그러면 이걸 두 문자로 이렇게 외우죠. 보의, 그다음 영어예요. 애들이
변소, 화장실에서 설치고 있다.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애들은 좀 그렇죠. 그래서 보이, 변소, 설쳐 이렇게 해보세요. 순서는 이렇게 외우는 게 좋아요. 나중에 우리가 써먹는데 언제 써먹냐면요. 한 두 군데서 써먹는데요. 우리가 등기는 이제 가등기를 할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가등기를 할 수 있는데 모든 등기를 다 가등기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요 네 가지만 가등기가 돼요. 가운데 있는 네 가지만. 맨 앞에 있는 보존 등기하고 맨 뒤에 있는 처분 제한 등기 여기는 가등기가 안 돼요. 자, 이런 것들이 나중에 또 써먹게 되니까요. 순서는 이렇게 기억하세요. 가운데 네 가지는 가등기가 되고 맨 앞, 맨 뒤가 가등기가 안 된다. 그래서 보이, 변소, 설처 이런 식으로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것만 좀 기억하시고요. 나머지 뭐 이 156페이지 보시면 등기할 사항의 권리 변동 이건 민법상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등기법에서는 다룰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 내용들은 다 넘어가시고요. 지금 설명한 내용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뒤에는 다 넘어가시고 159페이지 보시면 이제 등기 효력이 나오는데 자, 효력은 우리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